자, 오늘 하는 거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중복조합은 중복순열과는 다르게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막 정리해놓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 조금 그 표현들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갖고 문제 자체를 이제 상황을 인식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먼저 몇 번 볼 거냐면 148번부터 볼게요, 우선. 천천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높아시면 얘기하지만 중복조합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정리했어요. 자, 먼저 보시면 4개의 문자 A, B, C, D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아주 기초. 표현이 정확히 이 4개의 문자를 중복 허용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중복 허용하는 대상이 N, 공식에서. 그런데 요거 좀 상황이 있어, 조건이. 중복을 허용해서 9개를 택할 때요. 근데 여기 이제 그냥 택한다 그러면 중복 허용인이 4구열 9개 택하니까 4H9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A란 문자 있죠. 요 A. A는요, 몇 개 이하로? 1개 이하로 택하는 경우의 수요. 택하는 경우의 수. 오케이? 야, 그러면 요런 조건들을 잘 눈여겨보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A는요, 1개 이하입니다. 1개 이하.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4개를 중복 허용은 9개를 선택한다고 이건 쓰지 마요. 그러면 4-9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아니고 지금은 A란 놈은 1개 이하로 선택을 해야 돼요. 오케이? 조건 있는 애들은 좀 따로따로 해줘야 됩니다. 야, 그럼 1개 이하니까 많지는 않지? 차분히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할게요, 그냥. 첫 번째. 우선 1개 이하니까 A를 1개, 그러니까 1개를 미리 택하는 겁니다. 쉽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럼 A를 이미 1개를 택한 거야. 야, 잠깐만. 내가 요 자세히 놨을게. 1개를 이미 택했어. 그러면 나머지 문자 B, C, D를 중복을 허용해서요. 몇 개를 선택해야 돼? 1개를 이미 선택했으니까. 그렇죠. 8개. 8개 선택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중복 허용하는 거 셋, 선택 8이니까 3-8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계산은 다 할 수 있죠? 요거 컴비네이션만 써줄게. 여기다 1 뺀 거 8 해주면 되죠. 오케이? 잠깐만, 이것도 혹시라도 또 오랜만에 해갖고 또 까먹어서 그냥 자기는 모르겠습니다 이러실까봐. 그러니까 요거 10 컴비네이션 8인데 요거 뒤에 크면 맨날 이용하는 거 10 컴비네이션 10에서 8 뺀 거 2로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요런 케이스도 있지만 봐봐. 또 A를 몇 개? 1개 이하니까 몇 개? 0개. 오케이? 야, 그러면 A는 이미 없고 나머지 B, C, D를 오케이?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는 거야? 이미 하나 뽑은 거 아니야? 몇 개 뽑는 거야? 9개 뽑는 거죠. 아유. 우리 준혁 B 학생 너무 우수해. 방학 때랑 다르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3 구하시면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요 두 놈을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계산은 따로 안 할게. 저요? 듣고 있어요? 네. 자, 우선은 그리고 나서 요 조금 더 상황 골치 아픈 거 한번 보자. 몇 번 볼 거냐면요. 149번 한번 볼게요. 바로 이어서 밑에 있는 걸. 요것도 지금 중복순열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문제예요. 자, 먼저 봐. 초콜릿맛 마카롱 8개.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 초콜릿 8개. 그리고 딸기 맛 마카롱 5개. 자, 그리고 바닐라 몇 개? 8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 항상 볼 때 요거부터 봐. 총 개수가 8개, 5개, 8개입니다. 개수가 좀 달라요. 특히 그 중에 제일 다른 애를 좀 체크를 미리 해놓는 게 좋아.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8개를 마카롱을 택한대. 선택. 이거. 선택하는 경우의 수요. 오케이? 야,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봐. 하나 물어보자.
그러니까 총 8개, 5개, 8개가 마카롱이 있는데 이거 봐봐. 이 문제랑 이 문제 좀 비교하면서 봐야 돼. 안 그러면 너희도 자꾸 상황이 틀려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 8개를 선택할 때 문제는 마카롱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같은 맛의 마카롱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코맛 8개는 똑같은 겁니다, 제품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요게 총 8개잖아.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중복순열, 중복조합에서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뭐 아까처럼 얘기를 요 얘기를 좀 살짝만 해보면 뭐 3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AAA 모두 다 A를 뽑을 때 혹은 AAB 이렇게 뽑을 때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특히 이런 애들을 잘 해놔야 돼. 한 놈만 다 뽑을 수도 있죠. 그쵸? 요런 상황이 들어있는 게 중복조합이에요. 오케이? 야, 그러면 봐봐. 총 8개가 있네. 아까는 제한이 없어. 중복 허용한다. 근데 이번에는 초콜릿은 총 8개. 딸기가 5개. 바닐라가 8개란 말이야. 그 문제가 있지. 무슨 얘기냐면 초코는 몽땅 다 8개 다 뽑을 수도 있고 초코는 7개 뽑고 나머지 1개를 둘 중에 하나 뽑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딸기가 문제지, 딸기. 딸기가 5개밖에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딸기는 모두 다 뽑아서 8개 채워놓을 수가 없지. 모질라잖아. 이해가지? 근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물어볼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큰 틀로 뭘 이용해야 되겠어? 피아노 누가 치나 보다. 아름답다. 띵캉 띵캉 띵캉. 뭘 이용해야 됐어? 예, 여사건을 이용합니다. 좋아. 너 끝까지.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전체에서요. 예? 그래. 여사건을 빼는데 오케이, 좋아. 너. 그럼 이때 여사건은 어떤 사건이 여사건이야? 좋아. 그 전에 전체는 어떤 사건이야? 전체요? 딸기를 8개 붙이고 딸기, 계산은 그래. 오케이. 그럼 하나 물어보자. 좀 더. 우리, 큰일 났네. 우리 여기, 준혁이만 수업 듣나? 우리 준혁. 아니, 그 정도는 돼요. 그럼, 여기서, 자, 초코, 이거 8개로 상상하는 거예요. 8개로. 에? 그럼 느낌 오죠? 여사건이면, 결국 이거 5개밖에 없으니까, 딸기가 몇 개일 때랑 몇 개일 때랑 몇 개일 때의 상황을 빼버리면 되는 거지. 자, 먼저 그 전에 전체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 8개로 해서 그래. 중복 허용하는 대상은 뭐야? 준혁이 중복 허용하는 건 뭐야? 숫자. 이때는. 중복 허용하는 그렇지. n이 되는 숫자. 3인 그렇죠. 잘 봐야 돼요. 그냥 팔로 봐요, 그냥 우선. 이게 초콜릿, 딸기, 바나나죠. 쉽게 얘기하면 8개 뽑는데 초콜릿 3개, 바나나 2개 이렇게 뽑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초콜릿, 딸기, 바나나가 이 종류가 중복 허용이야. 그래서 전체는 뭐가 된다? 전체는 중복 허용하는 거 3, 하이퍼 8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상황에서 무슨 상황이라고 내가 잘 얘기했어요. 딸기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5개를 벗어난 애들을 빼줘야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딸기가 몇 개인 상황? 6개인 상황이랑 딸기가 몇 개인 상황? 7개인 상황이랑 딸기가 몇 개인 상황? 8개인 상황을 뭐 해야 돼? 더해서 빼줘야 된다고. 이해가지? 듣고 있어요? 야, 그러면 잠깐만. 우선은 봐봐.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라고 했지만 이 딸기 8개를 뽑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 딸기 8개를 뽑아서 8개 배열이니까 그냥 요건 다른 공식 쓸 필요 없네. 그치? 요 몇이야 그냥 요거 1개죠 1개. 딸기 7개를 이미 뽑아서 나열한 상황 뽑은 상태야. 오 그러면 딸기가 이미 7개 다 이미 8개 중에 7개가 다 들어갔으니까 1개 남았잖아. 1개만 초코 아니면 바나나 하면 되지. 요것도 그냥 그냥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딸기미 6개를 뽑은 거야. 뽑아서 냈고 2개만 하면 돼요. 그 대신 2개를 선택하는데 딸기 빼고 초코나 바나나 중에 2개니까 이거는 좀 공식 약간 써주면 2-2가 되겠죠. 요때 2라는 건 뭐야? 딸기 초콜릿 중복 허용. 요거는 선택. 그래서 요거는 2 빼기 1 컨비네이션 이해해주면 됩니다. 3 컨비네이션이 3 컨비네이션 1 곽과 그거는 3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볼게요 바로 154번 봅시다. 자 보시면요 자 같은 종류의 빨간 펜 여기 살짝만 쳐라. 빨간 펜 8자루 빨간 펜 8자루 파란 펜 6자루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요거를 잠깐만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요 줄 치세요. 근데 잠깐만 세 사람에다가 줄 쳐놓고요 요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세 사람을 A, B, C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때 세 사람이 자 이제 조건입니다. 각각 빨간 펜과 파란 펜을 모두 여기 줄 쭉 치셔야 돼. 이 세 사람이 모두 빨간 펜이랑 파란 펜을 모두 어떻게 한 자루 이상씩 받도록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한 자루 이상씩 받도록 나누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문제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거 문장이 짧긴 하지만 모두 빨간 펜과 파란 펜은 모두 한 자루 이상씩입니다. 야 그러면 잠깐만 상황을 자꾸 보랬지. A, B, C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잠깐만 이거 좀 빨강 이게 너무 쓰기가 어렵고 팔 이렇게 하고요. 요 파는 B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야 봐봐 빨간 펜은 무조건 한 자루 이상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동시에 파란 펜도 한 자루 이상이니까 기존의 설명에 빨간 펜이랑 파란 펜은 한 자루씩 무조건 때려 넣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봐봐 빨간 펜이 원래 8자루가 있었는데 원래 빨간 펜이 레드가 8자루가 있었는데 얘는요 기본 한 자루씩 나눠져 버리니까 몇 자루 남는 거야? 5자루 남는 거죠? 자 파란 펜은 원래 6개 있었는데 6개에서 3개를 미리 나눠져 보니까 몇 개 남는 거야? 3개가 남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5개랑 3개를 요 A, B, C에게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나눠줄 때는 또 하나 상황 동시에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 하나 물어볼게요. 졸려요? 아니요. 그러면 먼저요. 빨간 펜 5개를 끝났어. 빨간 펜 5개를 A, B, C에게 나눠줘야 돼. 자, 그러면 A, B, C가 중복 허용이야? 빨간 펜이 이때는 중복 허용이야? 네. 자, 빨간 펜? 괜찮아요. 중복 요거 이제 실생활 문제 나와봤자 한 문제 그냥 틀리면 돼요. 카메라 켰네. 좆됐네. 틀리면 돼요 그냥. 이미 다 아니야. 이미 다. 돈이 빨간 펜이 중복 허용이야? 사람이 중복 허용이야? 왜? 왜? 사람이 중복 허용이죠? 요때는 또 사람이 중복 허용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빨간 펜 요 5개에다가 그러니까 A, B, C 중에 뭐 이런 거지. 상황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 요 5명이가 A, 뭐 B, C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중복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펜 5을 배열하는 것은 중복 허용한 3개에서 5명을 배열하는 거야. 야, 얘는 근데 3이라서 3이고 3명이라서 정확히는 사람의 중복 허용인데 3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3-3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 보면요. 어떨 때는 이 종류의 대상이 중복 허용 같고 어떨 때는 사람이 중복 허용 같잖아. 이 상황을 조금 이제 상황을 보면서 분리를 해줘야 돼. 원래. 이해가냐? 응? 두 놈 곱해야 돼요. 답은 따로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155번은 별표 2개 치자.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예. 자, 155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중요한 문제예요. 자, 조금 더 중복조합 문제를 꼬은 거예요. 다음 조건은 모두 만족시키는 여기 주치자. 같은 종류의 공책 7건. 공책이요 7건 있습니다. 7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사람이 있어요. 서로 다른 4명의 학생. A, B, C, D 4명이 있습니다. 4명. 여기에 나눠준대. 잠깐만. 같은 종류의 공책 7개는 있고요. 7개가 있고요. 4명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럼 만일에 그냥 요거야. 그냥 딱 요 문제야. 그러면 요때는 공책이 중복 허용이야? 사람의 종류가 중복 허용이야?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 봐봐. 이 공책 7건에다 쉽게 얘기하면 A가 뭐 두 놈이 요걸 그러니까 원래 말이 좀 잘 들어야 되는데 7개가 있는데 이 생각하면 안 돼. 7개에서 2개를 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7개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사람이 A가 AA, BB, C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굳이 얘기하면 얘가 중복 허용이야. 중허라고만 쓸게. 얘가 선택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N이 되고 얘가 R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 봐야 돼.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런 걸 정리를 해놨어요. 같은 종류, 서로 다른 종류 이렇게 하면요. 뭐 어떤 상황, 같은 종류, 어떤 종류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 정도 그런 걸 하면 더 헷갈려. 오케이? 그냥 상황을 정확히 보라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눠주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자, 우선은 가조건이 뭐냐? 자, 우선은 각 학생은 여기 줄쳐야 된다. 적어도 한 권의 공책을 받는데요. 오케이? 적어도 한 권씩은 받는 거야. 그리고 나조건이요. 사실 이 나조건이 중요하거든. 나조건은 학생 A는 학생 C보다 더 많은 공책을 받는다. 오케이? 그랬을 때 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A, B, C, D라는 애는요. 자, 첫 번째. 적어도 한 권 이상의 공책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권씩은 갖고 있는 거야. 한 권씩은. 7권 있는데. 야, 그럼 얘도 한 권 기본빵 가져야 되고, 이렇게 쓸게. 얘도 한 권은 기본빵 갖고, 기본으로 한 권씩 가지니까 원래 7권이었지만, 한 권씩은 미리 나눠준 거야. 4권을. 오케이? 그럼 몇 권 남았어? 3권 남았죠? 여기서 가는 겁니다. 공책을 3권을 이미 한 권씩 나눠준 상황 A, B, C, D가 있는데 요 3권을 요 4명에게 나눠주면 돼요. 근데 그 나눠주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학생 A와 학생 C가 있습니다. 학생 A가 있고 학생 C가 있어요. 근데 A라는 놈은요, C보다는 무조건 더 많이 가져야 돼. 예? 욕심쟁이죠. 오케이? 야, 그럼 요 상황을 생각해. 자, 이제는 끝났어. 뭐가 끝나요? 3권이야. 3권을 요 놈들한테 나눠주는데, 요때 A와 C의 조건이 붙은 거고, A가 C보다는 더 많은 공책을 가져. 요렇게 부등을 좀 해놓을게요. 근데 3권밖에 나눠주는 거 아니니까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진 않지? 요것도 좀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뭘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첫 번째. 자, 우선은 A한테, 우선은 좀 볼게요. A는 C보다는 무조건 더 많이 나눠야 돼. 더 많이 공책을 가져가야 돼. 근데 만약에 A가 0권부터 생각해야 되거든, 원래는. 그럼 0권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얘가 0권이면요. 3권을 요 셋이 나눠 갖는 건데 C라는 게 0이거나 1권이거나 3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많을 수가 없잖아. 그럼 그 다음 A는 몇 권부터 가져야 돼? 1권이요. 근데 A가 1권 가졌어. 3권 중에 하나를 이미 가졌어. 오케이? 야, 그러면 C는 몇 권 가져야 돼? 자동으로.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미 1권 가졌고 얘는 가지면 안 돼. 이미 나눠주는 대상에서 없어졌어. 그럼 나머지 2권 중에 두 놈한테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오케이? 듣고 있죠? 그러면 2권 줄, 요 두 놈에게 나눠주는 거 굳이 쓰면 뭐야? 2 하이퍼 2라고 해주면 되죠. 그쵸? 여기서 넘어갈게요. 또 얘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A가 1권이야. 그 다음에 A를 몇 권 가질 수 있어? 2권 가질 수 있지. 야, 그럼 잠깐만. 요 생각 잘해야 된다. A가 이미 2권 가졌어. 2권 얘가 가졌단 말이야. 그럼 남은 책은 몇 권이야? 1권이란 말이야, 1권. 근데 이 1권은 B, C, D가 있는데 1권은 B가 같든 C가 같든 D가 같든 이거 뭐 또 어려운 거 쓰지 말고요. 상황은 얘 같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가지수 몇 가지? 3가지가 그냥 가면 되는 거. 이해가죠? 자, 마지막 3번째요. 3권이니까 A한테 3권 다 줬어. 그 얘네는 갖지 말래. 그래도 돼, 안 돼? 돼요. 몇 가지 그냥? 1가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케이스 나눠서 좀 생각 기준을 잡아갖고 좀 생각을 좀 해주면 돼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오케이? 답은 간단하네. 자, 우선 약간 응용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엄청 어려운 거 아니고 기본 문제입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줄 쳐야 돼요. 의미 아닌 정수열 X, Y, Z입니다. 오케이? 이 Z, W의 순서쌍의 개수입니다. 얘들아, 요거부터 잘 보세요. 의미 아닌 정수 딱 줄쳐놓죠? 요거를 부등식으로 좀 써봐요. 그럼 X, Y, Z는 음이 아닌 거니까 빼고 나머지 정수 0 포함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귀찮게.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 놈이다. 요렇게 돼야 중복조합을 이용한 부정반정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여기 부등식이 있죠. 절대 부등식 겁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네 놈을 더해서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네 놈을 더한 놈이 2보다 작거나 같은 거 몇 개밖에 없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0을 포함한 정수들을 이거 숫자를 4개든 5개든 더했을 때 나오는 숫자는 다 정수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얘가 우선은 2가 될 수도 있죠. 요건 안 쓸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얼마나 될 수 있어요? 1도 될 수 있죠. 그쵸? 마지막 3번째 더한 게 얼마도 될 수 있어? 0도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내가 이거 부정반전식 이렇게 하면요 이제 0을 포함해야 돼. 그러면 중복조합 공식 쓸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으로 보라 그랬냐? 이거를 이거 더해서 2라는 게 2, 0, 0, 0 이렇게 보지 말고 X가 2개, Y는 0개, Z 이렇게. 그럼 중복 허용하는 대상은 4죠? 그리고 선택은 2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중복조합의 계산은 4 하이퍼 2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4에다가 2 더하고 1 뺀 거에다가 2 컨비네이션이요. 오케이? 그래서 5 컨비네이션 2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는 똑같아요. 지금 요 식 똑같지만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4개 중에 몇 개 선택? 1개 선택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요 4에다가 1 더하고 1 빼니까 4 컨비네이션 1 되는 거죠. 그냥 요거 4가지네요. 오케이? 얘는요 그냥 4 하이퍼 0이니까 0입니다. 근데 이건 좀 웃기죠. 그냥 이거 굳이 쓰면요 4에다가 요거 더한 거에다 1 빼봤자 3인데 3 컨비네이션 0도 얼마야? 1이잖아. 그치? 이제 3개 돼서 0 되는 건 0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요거랑 어디 갔어? 요거랑 요거 더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이건 쉬운 거고요. 자, 넘어가서 조금 중요한 거 더 볼게요. 160번 보세요. 자, 160번 볼게요. 야, 조금씩 미리미리 좀 해놔요. 자, 우선은 요것도 봐봐.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5w예요. 얘가 우선은 15. 얘가 되게. 근데 여기 또 줄쳐라. 자연수 x, y, z입니다. 어이구. 자연수 x, y, z. 줄쳐. 사실 요거보다는 얘가 더 중요해. 이거의 순서상의 개수거든요. 얘들아, 이거 자연수면 얘가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오케이? 왜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이거 내가 부정반전식 내가 개인적인 때 다 해줬어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각각의 문자에서요. 기존에 일식 있는 거를 생각을 해놓고 반대로 전체 합해서 빼버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문자를 바꿔주라 그랬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자연수 이렇게 나오면 요때는 그냥 x 다시 y 다시 z 다시 w 어떻게 되냐? 아이고 그냥 콤마 w 다시 하면서 0으로 바꾸는 역할이 뭐냐? 얘를 그냥 x 다시로 바꾸면서 반대쪽에서 1을 빼주는 거예요. 열고도 해주면서 반대쪽에서 1을 빼는 거예요. Z도 여기서 1을 다 빼주는 겁니다. 오케이? W도 역시 요거 1로 해주면서 다 빼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오케이? 야, 그러면 잠깐만. X 다시 Y 다시 Z 다시 OW 다시는 잠깐만, 1씩 뺐지? 1씩 뺐으니까 요거 얼마가 되는 거야? 11. 이러면 좆되는 거야. 얼마? 11? 그럼 큰일 난다니까? 왜? W한테는 5잖아. 5가 있잖아.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얘는 1이 아니고 요거 5 때문에 5를 빼줘야 돼.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7이 되는 겁니다, 7. 요렇게 가야 돼, 요렇게. 별거 아니야. 원래 제대로 해설하면 되게 힘들어. 이거 x 대신에 x 다시 플러스 1로 바꾸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너무 길어.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수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크다. 이 0부터 해줘야 돼. 그러면 요거를 그냥 0으로 바꿔. 다른 문자 쓰면서 다시 쓰면서. 그래서 반대로 요 숫자에서 빼주는 거야. 근데 여기가 5W라서 얘는 1 빼고 얘도 1 빼고 얘도 1 빼지만 얘는 얼마 빼야 돼? 5를 빼야 돼. 만약 얘가 3이야. 그럼 뭐 빼야 돼? 3 빼야 돼. 오케이? 요렇게 해줘야 돼.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자, 요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면 이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거니까 이제 하면 돼요. 그런데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안 돼. 여기 보면요. OW 얘만 다르지 개수가. 그럴 때는요. 요 개수 다른 걸 기준으로 해줘야 돼. 분류 아까처럼. 첫 번째. 우선은 W 다시가 우선은 0부터 가능하잖아. 0인 거야. 그럼 야, 얘가 0인 상황으로 생각해야 돼. 이게 왜 이것도 개수가 다를 때는 요거부터 하냐면 요거부터 해야지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판단하기 되게 쉬워요. 0이면 남은 애가 누구냐?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어차피 이거 0이니까 7 요거만 해주면 돼요. 그럼 중복 허용하는 거 3개, 선택은 몇? 7. 오케이. 이해가죠? 자, 두 번째 바로 갑니다. w 다시가 1이야. 그럼 얘가 1이야. 요거 넘어가면요. 만들어진 식은 x 다시 y 다시 z 다시는 5 넘어갔으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요때는 또 중복 허용하는 거 3개고 선택은 몇 개? 2개 이렇게 가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w 다시가 2예요. 야, 그럼 얘가 2면요. 여기 10이지. 넘어가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나올 수 있냐 없냐? 없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나온 결과물 요거 두 놈을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됩니다. 계산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자, 요거보다 조금 더 골치 아픈 거 볼게요. 161번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161번 봅니다. 161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졸리죠? 자, 볼게요. 여기 또 중요하죠. 의미 아닌 정수 A, B, C입니다. 잠깐만.
이제는 이렇게 쓸게. 의미 아닌 정수 ABC니까 너희는 요 밑에다 요거 쓰세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의미 아닌 0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적어도 하나가 0일 때, 아이고, 여기 줄 쳐야 돼. 이 조건. 이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일 때입니다. 그랬을 때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가 0이야? 잠깐만, 이거 C를 안 썼다, 씨.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예요. 오케이?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요. 야, 만일에 이 조건이 없으면 그냥 이거 0보다 큰 같으니까 중복조합 써버리면 되고 중복 허용 3, 선택 9이니까 3 하이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있죠. 적어도 하나가 0이야. 그 얘기는 뭔 얘기야? 적어도란 얘기는 세 놈 중에 한 놈만 0일 수도 있고 두 놈이 0일 수도 있고 세 놈 모두 0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요런 거 또 뭐 이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거 적어도 나오니까 웬만하면 이거 뭘로 푼다? 여사건으로 풉니다. 여사건. 그럼 여사건이라는 것은 전체에서요.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여사건을 빼면 되죠. 오케이? 야, 그럼 전체에서 여사건. 자, 요 상황. 여사건인 상황은 어떤 거야? 적어도 하나가 0이야. 굳이 말로 표현하면 뭐야? 적어도 하나가 0이야. 굳이 말로 표현하면 뭐야? 여사건. 그렇지, 0이 없다. 오케이? 모두 0이 아닌. 뭐 이렇게 되겠죠? 쉽게 표현하면. 야, 그 얘기는 조금만 더 고급지게 표현해봐. 모두 0이 아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야? X, Y, Z를 더해서 9가 되는데 X, Y, Z에 모두 0이 아니냐? 뭐야? 그렇죠. 자, 0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기본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아까 그거랑 똑같잖아. 얘가 바뀌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다로. 그러면 또 얘기했던 거. 우선 잠깐만. 전체는요. 3 하이퍼 9에서요. 빼주는데 요 부분이 모두 0이 아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A, B, C 모두 1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얘기는 어떻게 봐야 돼? A, B, C에다가 기본적으로 1이 무조건 하나씩 있다고 보고 생각하는 거라서 요때 상황 여기다 넣을게.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요렇게 했을 때 A 다시 B 다시 C 다시는 기본 111이 하나씩 무조건 있는 거니까 9에서 뭘 빼면 돼? 3을 반대로 빼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뭐냐 또 중복 허용하는 거 3 하이퍼 얼마? 6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사건. 무조건 1씩 1 이상이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예? 자, 그리고 나서 162로 갈게요. 자, 162번 볼게요. 필기한 거 보면서 봐도 돼요. 오케이. 예. 자, 요거 뭐냐 대소 문제죠. 대소가 정해졌을 때요. 자, 보세요. 먼저 요거 약간의 응용인데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절대값 A, 절대값 B, 절대값 C. 얘가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입니다. 정수 A, B, C. 이거의 순서쌍의 개수예요. 자, 우선은 이건 이렇게 봐라. 응? 잘 봐.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 생각하지 마, 우선. 만일에 그냥 잠깐 1부터 그냥 A, B, C 아주 기본 얘가 4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 얘기하면 먼저 숫자는 1부터 4 4개가 있습니다. 그치? 문자는 A, B, C 3개가 있어요. 오케이? 자, 하나 물어봅시다. 중복 허용하는 것은 숫자예요, 문자예요? 숫자예요, 문자예요? 중복 허용하는 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이 숫자들을 배열하는데 예를 들어 1, 1, 3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중복 허용입니다. 예? 야, 그러면 만일에 절대가 없으면 그냥 이거거든요. 요거면요, 그대로 중복 허용하는 거 1부터 4, 4개 중에, 예? 요거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4 하이퍼 3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절대값 붙었죠. 그쵸? 근데 별게 아닌 게, 잘 봐. 그냥 1부터 4 역시, 1부터 4, 4개에서요, 어? 자, 절대값 있을 뿐인데, 하여튼 이 숫자들이, 오케이? 3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4 하이퍼 3은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만일에 112 이랬어. 112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되는 놈이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지? 뿔마 다 되잖아. 그치? 따라서 여기다 추가로다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각각에 대해서. 그럼 2에 몇 승? 그럼 3승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뿔마 때문에.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요 조금 응용하는 거. 164번도 볼게요. 대소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우선은 한 개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근데 주사위를 5번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사위가 중요합니다. 주사위에는 숫자가 1부터 6이 있죠? 오케이. 요렇게만 표기해 놓을게요. 그리고 K번째 나오는 숫자를요. AK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제 사실은 K번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K가 1부터 5거든요. 그러니까 A1, A2, A3, A4, A5.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숫자 2번, 3번, 4번, 5번 요렇게 이랬을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1번은 뭐냐?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 1번은 요거가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은 겁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다가 그대로 아까 문제처럼 좀 해주면 이 얘기지 그냥 요거 아니야. 주사위가 1부터 6이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하지만 1부터 6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들을 자꾸 생각해. 뭐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대표적인 게 뭐 111, 뭐 3, 4 이럴까? 오케이? 그럼 중복 허용의 숫자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그대로 6 하이퍼 몇 개 선택 5개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푸는 게 아니고 2번 때문에 푸는 거야. 2번 봐봐요. 2번. 2번은 봐봐. A1보다는 크거나 같고 A2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 저번 시간에 다 설명한 거예요. 3보다는 크고입니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오케이? 선생님이 여기 보면요. 딱 한 놈이 이상하죠. 요 놈만 등호가 없이 그냥 크다예요. 요럴 때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 여사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 얘는요, 전체에서요. 자, 전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줄게. 이 전체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대소에 대한 중복조합 문제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니까 전체는 A1, A2, A3, 그리고 여기 등호가 원래 없는데, 있다고 가정한 것이 전체. 오케이? 숫자는 1부터 주사위니까 6이요. 이게 전체입니다. 그냥 우리 저거 대소관계 중복조합 하는 거. 그러면 우선 이거 써둘게요. 숫자 1부터 6 중복 허용하는 거에서 몇 개 선택이요? 5개 선택이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은 여사건인 상황을 빼야 돼요. 그 여사건이 어떤 상황이냐? 내가 식으로 씁니다. A1, A2, A3, A4, A5긴 한데 어떤 상황이 빠진 거야? 요거는 뭐인 상황? 등호인 상황이 빠진 거라 했잖아. 저번 시간에. 똑같아. 설명한 거랑.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만 빠지면 돼. 근데 잠깐만. 등호라는 건 요거랑 뭐 하는 걸로 보는 거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야. 그냥. 하나로. 오케이? 그러면 봐봐. 1부터 6이거든. 그럼 중복 허용한 건 6개에서요. 몇 개 선택하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야. 4개. 오케이? 4개. 그래서 요거 전체 속을 빼는 거라고요.
이게 그 중복조합을 이용한 대소 문제에서요, 대표적인 기술. 엄청. 듣고 있지? 이거 빼주면 돼요. 이거 뺀다. 명심하셔야 돼. 오히려 뭐 대소 문제 되게 간단해, 생각보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아마 내가 케이스 막 이것도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이게 6까지 이 문제 끝이다. 이렇게 쓰면 뭐 요것도 없고요. 뭐 여기 또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했어요. 똑같이. 그냥 갈게 우선은. 약간 또 응용 한번 보자. 165. 지우고 갈게요. 자, 보세요. 예, 조금. 자, 몇 번 안 됐어? 165번 볼게요. 165 안 했죠? 오케이. 165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뭐, 이거는, 색다른 게 있네. 자, 2보다는 크거나 같고, B, C, 요렇게 그대로 가고, 중간에 7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D. 어찌 보면 지금 하는 것들이 중복조합 대소 문제에서요, 요것들을 이용해서 또 응용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기본 스킬이 됩니다. 요랬을 때 자연수 A, B, C, D, E, 이거의 순서상의 개수입니다. 오케이? 야, 근데, 이건 아까랑 또 다른 게요, 요 중간에 숫자가 들어가 있죠? 예. 얘는 별거 아닌 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A, B, C는 2와 7 사이에서 선택해서 가는 거고요. 또 D는요 7과 9 사이에서 선택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근데 선택이라는 건 동시에 하는 거니까 곱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2와 7 사이에 A, B, C 2와 7 사이니까 숫자는 몇 개? 2와 7은 6개예요. 6개에서 3개 선택이죠. 자, 또 6에서 9요. 6에서 9 몇 개? 네? 6에서 9가 4개예요? 6에서 9래. 미안. 내 말 그렇게 했어? 7에서 9 몇 개? 3개. 3개. 3개에서 2개 선택. 오케이. 근데 동시에 숫자 배열하는 거니까 곱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죠? 자, 요거 말고 조금 더 응용하는 것도 봅시다. 166. 바로 이어서 할게, 그냥. 내가 지금 풀어준 요 문제들 있죠? 요거 잘 요렇게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우선 줄쳐놓자. 아까는 막 처음에는 정수 뭐 그랬는데.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인데요. 자, 우선 가조건. X, Y, Z는 홀수가 돼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나조건. 근데 이거 별거 없어요. X는 Y보다는 작거나 같고 Y는 Z보다 작거나 같은데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이거 요렇게 두 개는 한꺼번에 봐도 돼요. X, Y, Z는 자연수이면서 홀수야. 그러니까 자연수이면서 홀수니까 1, 3, 5, 7, 9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요거 나조건도 더 이어서 보니까 10까지지. 그러니까 X, Y, Z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뭐야? 1, 3, 5, 7, 9 요렇게 숫자 5개가 있는 겁니다. 요 5개를 요 크기의 순서, 요 대소에 맞춰서 배열하는 순서상의 개수지. 그러면 결국 중복하는 거는 요 숫자니까요. 상황 또 생각 그냥 설명 한번 해볼게. 뭐 1, 1, 뭐 5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니까요. 오케이? 따라서 중복하는 거 5개고요. 선택 몇 개? 3개만 하시면 됩니다. 얘는 간단하게 처리가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함수의 개수로 좀 바로 해볼게요. 자, 169번 봅니다. 169. 이게 사실은 그 얘기야. 이 중복조합에서의 우리 저번 시간에 정리한 거 잘 정리해놔야 돼요. 요 대소 문제가 요거를 끌어다가 함수의 개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함수의 개수는 내가 저번 시간에 꼼꼼하게 몽땅 다 정리해줬어요. 순열조합 다 이용하는 것들. 그런데 우선은 함수의 개수도 중복조합 이용하는 파트가 있고 아니면 머릿속에 요걸 넣어놔요. 그냥 지금 하는 파트는 이건 안 써도 돼요. 다 필기 돼 있어요. x1이랑 x2가 큼에 따라서 그에 대한 함수의 값이 증가 상태냐 감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증가,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감소 요런 상태일 때 중복조합을 쓴다. 그거만 인식하면 돼요. 오케이? 자, 바로 몇 번을 볼 거냐? 169번 본다 그랬죠?
좀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함수의 개수 문제 나올 때 무조건 주머니 그리세요. 주머니. 자, 집합 두 개가 있습니다. 자, x라는 집합이 있고요. y라는 집합이 있어요. 숫자들이 다 다르네. 여기 보니까 1, 2, 3, 4. y라는 집합은 6, 7, 8, 9, 10. 6, 7, 8, 9, 10.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뭐냐? x에서 y로 함수예요. 야, 그럼 x가 정역이 되고요. y가 공역이 됩니다. 오케이. 자, x에서 y로 함수 f 중 다음 조건은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 이거 되게 기본 문제야.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잘 보셔야 돼. 우선 가조건이 뭐냐? 가조건은 자, f3은 8이래요. 잠깐만, 요거 보고 바로 먼저 체크해놔. x에다 3을 넣으면요, 요 3은 8이 대응되는 건 고정이야.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건 대응은 못 돼.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니까 딱 이렇게 해놓으세요.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나조건이요. 나조건 내가 설명한 파트야. x1과 스몰 x1과 스몰 x2가 대문자 x래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정역인데 요 식만 쓸게. x1보다 x2가 크면 그에 따라 fx1 잠깐만 fx2가 등호 성립하는 관계로다가 대응이 돼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단순 공식 정리에서는 그냥 증가든 감소든 중요하진 않지만 요 표현은 우선은 증가 상태다. 요거는 좀 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증가 상태 대응되는 관계를 조금 식으로 좀 식으로 요거 판단하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케이? 야, 그럼 보자. 요게 고정이 되는 순간 이런 애들은요 무조건요 얘가 그냥 기준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함수의 개수는 정역을 어떻게 대응을 시키느냐, 대응을 때려주는 형태가 중요한 거거든. 오케이? 3은 이미 됐으니까 이 3일 기점으로다가 위쪽에 대응 안 된 애들 1, 2, 밑에는 4, 요 한 놈들을 동시에 대응을 어떻게 시키냐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예요. 얘가 쉽게 보면 증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요. 6이 됐어요. 그럼 2라는 애는요. 6도 되고 7도 되고 8도 돼요. 근데 조금만 더. 1이요. 7이 됐어요. 그럼 2는요. 6 안 돼요. 그래서 2는요. 7이거나 8이 됩니다. 오케이? 요런 식으로 대응 관계. 그 밑에는 아직 생각할 필요 없고요. 야, 그럼 자, 바로 먼저. 1, 2라는 애는요. 대응할 수 있는 후보군이 누구니? 6, 7, 8입니다. 오케이? 야, 지금 내가 요거 색칠한 거 있죠? 요거 살색으로 한 거. 아, 안 돼. 하연, 안 돼. 정역이 주인공이에요. 대응할 후보군들은 3개입니다. 오케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말 거꾸로 했네. 정역이 주인공에 대응을 시킨 애들이 주된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때는 1, 2란 애가 6, 7, 8에 대응을 시키는데 이 애들이 중복을 허용하는 개념으로 결국 몇 개? 3, 하이퍼 2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3 하이퍼 2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잠깐만 봐. 두 개짜리에서 확실히 보여. 1이요. 6도 되고요. 2도 6도 되죠. 그러니까 얘가 6, 6 이렇게 선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 중복 허용입니다. 6, 7, 8이. 오케이? 자, 그러면요. 자, 나머지 4는요. 어떻게 대응될 수 있어? 근데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이 4라는 애는 8도 돼요. 8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 4가 대응될 수 있는 후보군이 요 놈들인데 요 공역 애들이 우선은 중복 허용이에요. 그래서 3 하이퍼 1 해주면 됩니다. 근데 왜 곱했느냐? 동시에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동시에 대응시키는 거니까 요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돼요.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요. 자, 170번 볼게요. 170번. 조금 더 까다로운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것까지 봐야 됩니다. 여기 옆에만 살짝 지울게요. 자, 야, 이번에는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아, 잠깐만, 이거 칸이 좀 모질라겠는데? 여기를 지울게. 자, 요 문제 별표. 요 두 개, 하나만 쳐놓으세요. 자, 먼저 x에서 x로의 함수라서 x에서 x. 아까는 xy가 두 개였는데
X 한 놈이 정역도 되고 동시에 공역도 되는 겁니다. 자, 무조건 그리세요, 주머니. 자, 그리고 나서 X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5, 6까지죠. 역시 1, 2, 3, 4, 5, 6까지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요로 대응시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조건이 조금은 까다로워. 가조건이 뭐냐? F에다 3 넣은 거랑 F에다 4 넣은 거의 합이 얼마가 되게? 5가 되도록이요. 오케이? 자. 그리고는 우선 조건을 좀 써놓고 할게. 그리고 나 조건은요, 어떻게 됐냐면, X의 임의 원소. 이거는 그냥 증가함수 얘기입니다. X1보다는 X2가 클 때, 얘가 함수의 값이 fx1, fx2가 있을 때 아까랑은 반대다. 작거나 같답니다. 아까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야, 그러면 요건 무슨 상태? 함수는 아이고 감소 상태 꼭 써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야, 그러면 우리 방금 한 거랑 좀 상황을 정확히 봐야 돼. 잘 봐야 돼. 요거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거부터 볼게. 뭐부터 보냐면요. 요것도 봅니다. 이게 봐봐.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면 우선 x의 3과 x의 4 있죠. 스몰x 정역에. 3이랑 4라는 놈이 있어요. 요런 놈에 대한 대응하는 함수의 값이 5가 되는 거. 여기에 두 놈을 화살표 쏘고 하나표 쏘갖고 두 개 더해서 5가 되는 거. 근데 그게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 어떤 상황? 더해서 5 되는 거. 1부터 6까지 있는 숫자를 두 개를 선택해서 더해서 5가 되는 거. 얼마? 이거가. 얼마랑 얼마 더하면 5 돼? 그렇지. 오케이. 1, 4. 또? 얼마? 오케이. 2, 3. 좋아. 대답했으니까. 또? 멈추면 돼요. 상식적인 것만 해. 상식적인 거. 막 이상한 상상, 무리수 넘어가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숫자에서 생각해. 그치? 이해가 안 가? 근데 이거 약간 틀렸지? 왜 틀렸어, 약간 틀렸어. 감수 상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3 넣은 거랑 4 넣은 거에서 3 넣은 게 어때야 돼? 당연히. 더 커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대로 된 거 이거 쓸게요. 그러니까 F3 넣은 거랑 F4 넣은 거가 5가 되는데 첫 번째, 얘가 4가 되고 얘가 1이 돼야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얼마? 3이 되고 얘가 2가 돼야죠. 감소 상태. 오케이? 듣고 있어요? 야,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요. 1번인 상황에서 이거 만족하는 함수를 찾을 거야. 그러면 봐봐. 3일 때 4고요. 근데 잠깐만 봐봐. 이게 3일 때, 어디였어? 3일 때 4고요. 4일 때 이렇게 해놓고요. 생각하면 조금 힘들어.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요거는 푸는 과정이 달라. 아까는 딱 한 놈에 대해서 고정되는 대응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 선 닦아서 하는 거 되게 옛날 문제거든. 요런 상황은 좀 힘들어. 그래서 요즘 추세가 어떤 형태냐면요. 사실은 이 함수의 개수를 뭐를 많이 이용하냐. 아까 얘기했던 대소, 중복조합을 이용한 대소로 많이 풀어요. 예? 아니, 봐봐. 내 무슨 얘기냐? 자, F1, F2, F3, F4, F5, F6을 합니다. 오케이? 자꾸 이제 대소 문제로 자꾸 가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우선은 감수 상태니까 반대로 존나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 번째가, 그 전에 잠깐만. 기본에 대응하는 숫자, 대응을 시킬 후보의 숫자들은요, 얼마로부터 얼마? 제일 큰 거 6, 5로부터 제일 작은 거 얼마? 1,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방금 한 대소 문제랑 똑같아. 구조가. 자, 바로 가보자. 자, 먼저. 우선 첫 번째는 요거야. F3은 4야. 그러니까 얘, 어디서? 3은 얘는 4야. 얘는 4. 오케이? 그리고 4는 얼마야? 얘는 1이야, 1. 고정돼 있는 겁니다. 그럼 봐봐. 아까 우리 대소 문제 잠깐 생각해 볼까? 피곤하지? 오케이. 야, 그럼 요렇게 생각하고요. 이거 아까 중간에 숫자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잘라서 해줬으면 됐지, 그치? 똑같은 상황 아니야. 그럼 요거야, 요거.
4와 6 사이에서 3개. 오케이? 그럼 4와 6 사이에 숫자는 몇 개 있니? 4, 5, 6, 3개지. 중복 허용한 거 3개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야? 3개예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자, 봐봐. 요거, 요거는 어차피 그냥 요거 무시하고 요거 1이니까 1 요렇게 따지면 돼, 1. 에이, 근데 1이야. 굳이 쓰면 중복 허용한 거 하나에서 몇 개 선택? 2개 선택. 오케이? 근데 이거 하자 없어요. 1 더하기 2에다가 1 빼기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요거 1이에요. 그냥 다 1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2개로 요 곱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대수 문제는 똑같죠. 두 번째. 좀 좁아도 여기다 할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숫자가 얘가 얼마가 되고 얘가 3이 되고요. 오케이? 얘가 얼마가 되고 얘가 2가 되고요. 오케이? 그럼 또 똑같은 문제야. 또 요렇게 3부터 6이야. 3부터 6이요. 3부터 6 숫자 몇 개? 4개. 4개에서 몇 개 선택? 3개. 잠깐만. 3개야? 이거 2개 아니야, 이거? 틀렸잖아. 그쵸. 어이씨. 얘 대응된 거니까. 그쵸? 2개입니다, 요거 2개. 오케이? 4개에서 2개. 야, 또 2에서 1이야. 그럼 숫자 몇 개야? 2개지. 2개 선택. 그래서 2 하이퍼 2. 그래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곱합니다. 그러면 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따로따로 한 걸 이거 결과물로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대소관계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71번 바로 밑에 것도 볼게요. 함수의 개수. 좀 지우고 갈게요. 자, 171번 보시면 잠깐만. 또 x에서 x로의 함수다. 그냥 이거 똑같이 또 그려놓을게요. 자, 우선 얘가요. 1, 2, 3, 4, 5. 1, 2, 3, 4, 5. 역시 1, 2, 3, 4, 5. x에서 x로의 함수. 오케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잠깐만 요 조건을 좀 써놓자. 네, 가. 자, 우선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치역이 3개여야 됩니다. 치역이 3개. 그리고 자, 이거 171번은 별 하나만 좀 쳐놓으세요. 그리고 주의라고 좀 쓰세요. 이게 딱 풀어갖고요. 난 맞은 줄 알았는데 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집합 x 모두 표현은 다 똑같아. x1보다 x2가 크면 그에 따라서 fx1이랑 fx2가 있는데 크거나 같다. 여기다 뭐라 써야 되는 줄 알죠? 증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치역의 개수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서요. 요거를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선생님 잘 봐라. 먼저 원래 공역 중에요. 대응된 결과가 치역인데 공역에 치역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 5개나 되는데 치역은 덜렁 몇 개만 돼야 돼? 3개만 돼야 됩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잠깐만. 먼저 5개 원소 중에 치역이 될 수 있는 후보부터 먼저 선택을 해야죠. 그렇죠? 3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방금 내가 말한 부분이 바로 뭐냐? 여기서 3개, 예를 들게 3개로 1, 2 하고 뭐 4를 선택을 했어. 이 애들이 치역이 돼야 돼, 상황이. 그러면 그 얘기는 우선은 지금 말한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공역 5개 중에 치역이 될 3개를 선택하니까 컨비네이션을 쓰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뭐 치역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지? 근데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그러면 먼저 1, 2, 4 선택을 했어. 그럼 이 애들만 1, 2, 3, 4, 5 애들이 대응을 시키면 돼. 어떤 걸 이용해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대응을 시키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 그럼 우리 지금까지 해온 개념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거에다가 바로 곱하기 중복 허용하는 대상은 몇 개? 3개. 선택해야 될 건 5개니까 3 하이퍼 5 하면 되겠네. 그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왜 문제야? 잘 봐라. 이 안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면서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걸 떠올리면서 좀 고쳐진다고.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 안에는 이런 것도 들어있어. 1은 1, 2도 1, 3도 1, 4도 1, 5도 1. 혹은 1은 2, 이게 내가 막 쓰는 거야. 2, 근데 3은 2고 4는 2고 뭐 이런 애들이 들어있다고요.
이해가 안 가. 그럼 문제가 되잖아. 문제 안 돼? 문제 됐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 조금만 응용해봐. 존나 쉬워. 뒤질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새놈, 그리고 이 생각하면 안 돼. 균등하게 가질 필요는 없어. 새놈이 하여튼 다 치역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새놈 애들이 남은 애 없이 하여튼, 그러니까 예외 없이 한 놈이라도 돼야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 그러니까 야, 이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치역이 무조건 1, 2, 4가 되는 상황은 사실은 1, 2, 4가 1, 2, 3, 4, 5가 있는데 하나씩은 다 기본빵 대응된 거야. 하나씩은 기본빵.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하나씩, 한 놈씩은 다 대응된 거야. 그러니까 선택 자체를 5이 아니고서 이미 하나씩 된 거야. 그럼 얼마로 바뀌면 돼? 몇 놈만 추가로 더 대응시키면 돼? 2놈 아니야.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요 5놈 중에 3놈은 이미 1, 2, 4에 하나씩 대응을 시켜버린 거야. 그럼 나머지 2놈만 대응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바꾸면 돼? 5가 아니고 2로 바꾸면 됩니다. 오케이? 이미 하나씩은 이미 대응된 상황.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돼요. 이게 여기가 보통 5로 해서 틀립니다. 5로 해서. 자, 175번 풀기 전에, 자, 제가 또 우리 학생들 또 기억이 또 가물가물, 이항 정리했지? 정리했지? 필기한 거 봐. 버렸어? 이항 정리는 아씨, 가만 있어봐. 이상한데? 왜 이렇게 사하지? 안 한 거 같은데? 안 했지? 아우, 어떡하냐? 그러면 문제 풀면서 할게. 아, 맞아. 저번 시간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 제가 30분에 들어갔고. 아니, 근데 어차피 추가로 써야 돼. 오케이. 노트 꺼내요. 노트 꺼내라. 오케이. 네. 자, 잠깐만. 내가 쓰라는 것만 써. 내가 지금 쓰는 거는 우리 그때 했던 거 복습의 기본 공식은 체크해 줄게. 예? 자, 이게 우선은 내 요거 좀 정리해 줄게요. 이항 정리에서요. 이거 항상 문제를 볼 때 딱 요런 관점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3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 하는 게. 예? 보통 요거 개수 맞추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기본 요 공식만 정확히 외워도 거의 뭐 90% 이상 문제 풀어요. A 플러스 B의 n승이에요. 얘를 쫙 전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의 몇 승, 뭐 B의 몇 승, 이놈에 대해 요 개수 맞추는 거예요. 그때 공식을 요거 쓰면 돼요. 그냥 기계처럼 외워도 바로 풉니다. A와 B가 있고 여기 N이잖아요. 그러면 N 컨비네이션 R에 대해서 A에 요거 순서 웬만하면 지켜주세요. 나중에 그 통계 부분에서 또 공식이랑 엮여있는 부분이 있어갖고 앞에 놈이 좀 복잡한 지수고요. 뒤에가 간단한 지수입니다. N 빼기 R 곱하기 B의 R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 맞추는 거고 이게 이 전개식이라는 게 항을 쫙 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 수많은 항들이 있겠지 이것들을 몽땅 다 더하는 게 바로 전개한 식이기 때문에 우리 수학 1에서 배웠던 시그마 공식을 좀 도입을 해갖고 근데 시그마 할 때 좀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R이 0부터입니다. 일반적으로 1부터 했잖아. 우리 수열에서. 아니에요. 0부터입니다. n까지 해갖고 그대로 요 n 컨비네이션 R. 자, 변수가 R이에요. n-R승, B의 R승. 그래서 지금 보통 개수 맞추는 문제는 요거만 정확히 외워놓고 혹시라도 모든 전개한 식을 원한다. 시그마까지만 요렇게 세트로 외워놓으면 다 맞춥니다. 근데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바로 볼게 문제 보면서. 예. 자, 175번 요렇게. 근데 요게 잠깐만 요렇게 있을 때요. 웬만하면 앞쪽에 숫자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뒤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문자, 변수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지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하기 때문에. 자, 먼저 문제, 이거는요. 요거 보니까 x제곱 플러스 1인데 1 플러스 x제곱으로 쓰세요.
이거의 n승의 전개식에서요. 이걸 전개한 식에서요. x 4승의 개수가 36일 때요. 이럴 때 자연수 요때 n을 구하시오. n은 얼마냐 이 얘기. 오케이? 이거는 좀 거꾸로 주어져 있는 거죠. 개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n을 구하라는 거야. 야 그러면 얘들아 요걸 딱 보자마자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우선은 개수 맞추는 문제니까 자 요거에서 요거 요 앞에 게 A로 보세요. 뒤에 거를 B로 봅니다. 봐봐 이거 숫자를 딱 보면요 되게 편한 이유가 있어. 내가 요걸 그대로 요 중간에 개수 요걸 바로 써볼게요. n은 미지수니까 n 컴비네 r도 미지수예요. r에 대해서 앞에 거가 1이지 n-r승. 요 복잡한 놈이요 1 때문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냥. 오케이? 그리고 뒤에 놈 x의 제곱에 몇 승 r승 이렇게 되는 거죠. b 자리에 x의 제곱 넣은 거야. 야 요거 잠깐만 살짝만 정리하면 이거 없어지는 개념이니까 n 컴비네이션 r에 대해서 x의 제곱에 r승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놈은요 뭐일 때 요거 그러니까 얘가 x의 4승이니까 아하 얘가 몇 승이 되면 돼요? 4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2 곱하기 r 2r이 4가 될 때. 그래서 r은 얼마니? 그거 이해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잠깐만 r이 2인데요 여기다 그러면 야 요때 요 36이라는 숫자는 누구냐면 요 놈이 36이라는 거야. 근데 n이 r이 2를 찾았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n 컴비네이션 2가 36이요. 근데 뒤에 컴비네이션 애들은 뒤에 숫자이면 존나 쉬운 겁니다. 그냥 우리 원래 컴비네이션 처리하듯이 하면 돼. 뭐니 2분의 2 곱하기 원래 정확히는 2를 내면 끝까지 n을 내리면 두 자리니까 n 빼기 1.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갖고 또 2차 방정식 풀지 말고요.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이잖아. 36이라는 게 뭐지? 뭐 66에 36도 할 수 있지만 오케이? 요거를 잘 조합을 좀 해봐봐요. 그럼 얼마 곱하기 얼마면 딱 돼? 그렇지. 얼마? 두 숫자의 곱. 더 세분화 시켜줘? 얼마? 딱 보이지? 두 숫자에 연속하는 곱. 얼마? 98. 그치? 그렇잖아. 3, 3, 9. 2, 2, 2, 8. 연속한 두 수. 따라서 n은 얼마? 9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2차 방식 풀지 마요. 이것도 막 전개해갖고 막 n제곱 빼기 n은 하고 막 이렇게 넘겨서 하지 말고. 8, 9, 70 하지 말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n은 얼마다? 9다 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 앞에 것들은 그냥 개수 맞추고요. 뒤에가 조금 다른 겁니다. 176번. 헷갈려? 아니야. 요거 보면 확실히 해. 비슷한 유형이야. 176번 볼게요, 또. 자, 요거 보시면요. 또 분수도 있지만, 요건 조금 신경 써야 돼요. x의 n승분의 1의 10승이에요, 10승. 자, 이거를 전개한 식에서요, 뭐가 존재해야 되느냐. 상수항이 존재다. 잠깐만. 너도 요 상수항 존재다 줄쳐놓고 거기 위에다 쓰세요.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게 뭔 얘기냐면, 너희도 우리 지수 배웠지? 수학원에서 영승인 거야. 영승인 겁니다. 그치? 상수항이랑은 영승이 있는 거야. 자, 얘가 존재하도록 하는, 여기 또 줄 살짝만 쳐라. 자연수 n을 구하는 거예요. 기본은 저 공식에다 그대로 넣어서 잘 보면 돼. 해볼게요, 먼저. 어차피 얘가 상수항, 개수 맞추는 거에 대한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또 계속 똑같이 해요. 잠깐만, 이거 x 맞지? 요 앞에 거를 그냥 이거 A로 잡을게요. 순서 바꿀 필요 없다, 이번엔. 그냥 얘를 R로 할게요. B요. 오케이? 그래갖고 쭉 이항 정리. 근데 N은 10입니다. 악당한 미지수가 없고요. 10이에요. N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요걸 그대로 이항 정리 공식에 쓰면 10 컴비네이션 R에 대해서 X의 10-R승이고, 여기 잘 해놔야 돼. X의 N승분의 1의 몇 승? R승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요 조금은 응용해야 돼요. 야, 이런 상태에서 상수항이 된다라는 것은 아까 내가 얘기했지. x의 0승이 돼야 돼. x의 0승. 근데 여기 보니까 x의 지수가 10 빼기 r승이고요. 얘는요, x의 n승분의 1이니까 잠깐만, 요거 중간 가정 좀 해주자. 얘는 사실은 x의 마이너스 n승을 쓰면 되고요. 요거 지수의 지수인가 지수의 곱입니다. 따라서 어떤 식을 만족하는 식이 돼야 되냐면
10 빼기 R승에다가 지수의 곱은 지수의 합입니다. 요거 X고 X 밑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요, 또 여기 마이너스 N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놈이 얼마가 되는 거? 0이 되는 요때 뭘 찾아줘야 돼? N을 찾아주면 돼요. 근데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 우선 요 식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좀 처리를, 야, 요놈 넘기면서 요거 R로 묶자. 그래서 좀 암산으로 할게요. 그냥 넘겨서. NR 플러스 R이 10이 되는 거고, 요거 자체가 인수분해 되듯이 묶이지? 그러면 요거 R로 묶으면 N 플러스 1이 얼마? 10 요렇게 가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 N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에다 1 더한 거랑 또 R도 역시 자연수겠지. 두 개를 곱해서 10이 되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쵸? 오케이. 야, 그러면 잠깐만. 요 N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R을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예? 근데 곱해서 10대는 자연수의 곱이요. 근데 10이라는 게 사실은 굳이 얘기해보면 1 곱하기 10도 있고요. 2 곱하기 5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도 있어요? 자연수의 곱으로.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잠깐만요. 1 곱하기 10, 그럼 1 곱하기 10이 될 건데, 먼저 첫 번째. 1 곱하기 11이고요. 얘가 10이야. 오케이? 그럼 요때는 R은 얼마? 1이고, N은 얼마? 9고. 요렇게. 찾아가는 거지. 자, 두 번째. 근데 그냥 N만 찾으래? 자, 이번에는 2 근데 잠깐만. 이거 거꾸로 할 수도 있지. 거꾸로 했는데 뭔가 문제 있으면 멈추면 돼요. 10 곱하기 1이 되면 되죠. 그럼 R은 10이고, N은 얼마? N 플러스 1이 1이니까 0이요. 근데 N은 자연수여서 이거 안 되죠. 요렇게. 오케이? 자, 또 세 번째. 2, 5요. 2 곱하기 5. 잠깐만. R이 5고요. R이 2고요. N 플러스 1이 5니까 N은 얼마요? 4요. 요건 되죠? 오케이. 네 번째. 거꾸로. 5, 2요. 5, 2. 그럼 R이 5고요. N은 얼마예요? N 플러스 1이 2니까 넘어가니까 N은 1. 되겠네. 이해가죠? 오케이? 문제가 뭐니 근데 이거? 자연수 N의 최대값이네. 최대. 오케이? N이 나수고 요거 더 이상 없죠? 제일 큰 거 얼마? 9. 9 해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문제 좀 좋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이거 자연수 N의 최대가 되는 것보다 요거 상수항이 얼마냐, 야. 상수항이 얼마냐. 그럼 이때는 잡아.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이거 R이니까 C 컨비네이션 1에다가, 근데 요 뒤에는 어차피 이거 다 0승이 될 거라서 쓸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어디 갔어? 요거야. R에다 2 넣어요. C, 2예요. 오케이? R에다 얼마 넣어요? 5 넣어요. C, 5요. 그러니까 C 컨비네이션 1, C 컨비네이션 2, C 컨비네이션 5를 더한 게 바로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상수항 구하라는 문제면. 오케이? 예. 잠깐만요. 자, 우선은 문제 좀 써놓을게요. 우선 이거 178번 할 건데, 잠깐만, 요거는 좀 쓰세요. 몇 줄 안 돼요. 자, 지금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요겁니다. 예, 이항 정리의 활용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항 정리의 활용인데. 잠깐만. 몇 줄 안 되니까 좀 필기 좀 해놓으세요. 사용되는 게 내가 최소화 시켜줄게요. 최소화.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 이거 엄청나게 잘 내요. 근데 이거를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공식화하면 진짜 많아. 그러지 말고 활용된 거 딱 두 개만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항 정리 활용해서의 문제가 어떤 형태가 나오냐. 문제 형태만 살짝만 쓸게. 이게 문제가 이건 안 써도 좋아. 무슨 컨비네이션 이것들을 막 컨비네이션들을 보통 막 더하는데 얼마냐, 이게 포인트예요. 요런 게 딱 한번 보면 슬쩍 봐봐. 그럼 다 그런 문제야. 근데 요거 할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가지. 100%는 아닌데 한 80% 이상은 해결해요. 우선 어떤 식이냐면, 어떤 식을 계속 이용하냐면 1 플러스 x의 n승을 보통 이용해요. 근데 얘는요, 우리 이항정리 공식 있잖아, 아까. 내가 다시 한번 n 컨비네이션 r에 앞에 게 1이니까 복잡한 지수승이 사라져요. 그리고 x의 r승. 갖고 요 식을 좀 이용하면 돼, 요 식을. 그러면 야, 요때는요, 내가 좀 써보면요, 요걸 그대로 나열을 좀 해볼게요.
우선 0부터 넣어야 돼. 0부터. 그러면 여기 n 컨비네이션 0이 되고 n 컨비네이션이 x의 1승, n 컨비네이션이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n 컨비네이션 n까지입니다. n 컨비네이션 n까지 x의 n승 이렇게 돼요. 요 식을 이용해요. 요 식을. 근데 요 식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컨비네이션 더하는 거거든. 여기가 딱 1이면요. x에다 1 넣는 순간 n 컨비네이션 0부터 m 컨비네이션 n까지 합이지. 1 넣었을 때는 얼마니? 2의 n승. 그거 이용해서 합니다. 근데 여기 좀 막 바꿔서 막 이것저것 넣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내가 그때 기본 수업에서 n 컨비네이션 0부터 n 컨비네이션 n까지 있을 때 반 딱 자르면 무조건 뭐야? 2의 n승의 반띵. 혹은 홀수함끼리 뽑아서도 반띵. 그리고 요거 뭐냐, 이거 홀수함끼리 뽑든 짝수함끼리 뽑든 요거 대칭. 뭐 그런 얘기 막 했던 거야. 오케이? 그런데 요거 우선 첫 번째 이해하는 거고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엄청나습니다. 이 컨비네이션 긴 게 사실은 이제 하키스틱 공식 이용해서 하기도 해요. 파스칼의 삼각형. 근데 실제로는 하키스틱을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존나 길어. 그러니까 뭐 그 피라미드 하키스틱을 언제, 아니 하키스틱, 그 파스칼 삼각형 언제 그리고 자빠져 있냐 이게. 그래서 뭐 이용하냐면 보통 연산해서 푸는데 되게 간단한 거 우리 많이 쓰던 공식이 있어요.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n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은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 요게 컨비네이션 두 개를 하나씩 줄여가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거 외우면 겁나 쉬워요. 두 놈 더하는 애에서요. 앞에 거가 같고요. 뒤에 놈이요. 하나가 커요. 한 놈이 커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앞에 같은 놈에다 하나를 추가해 주고요. 뒷놈에서 큰 놈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컨비네이션 두 개를 하나로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요거랑 요걸 이용해서 컨비네이션 존나 나열된 거에 대한 합을 처리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막 뭐 하키스틱도 있고 뭐 특징이 있는데 그걸 정리해줘봤자 적용 잘 못해.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문제마다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잘 보면 돼요. 오케이? 한번 봐봐잉. 먼저 내가 178번 본다 그랬죠? 문제를 써볼게요. 이거 컨비네이션 이거 활용하는 문제 있잖아. 컨비네이션 존나 많은 거 더하는 거 내가 풀어주는 건 모두 다 별표 다 2개입니다. 지금부터. 자, 따로 말 안 해도요. 10 컨비네이션 1 곱하기 2의 몇 승이냐? 9승. 10 컨비네이션 2의 8승. 10 컨비네이션 3까지만 쓸게. 2의 7승. 자, 그리고 나서 10 컨비네이션 얼마냐면 10이요. 잠깐만. 10 컨비네이션이 10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사실은 이거 좀 생략된 게 있어. 근데 볼게. 얘를 이거 더한 게 문제에서 이거 객관식이거든요. 뭐 3에 뭐 몇 승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요 생략이 돼 있다 그랬잖아. 뭐가 생략돼 있냐면 요놈한테도 봐봐. 먼저 규칙을 봐야 돼. 1일 때 9승이고 2일 때 8승이고 3일 때 7승이지. 그치? 야 그러면 여기 뭔가 2의 거듭세가 없지. 없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1일 때 9승, 2일 때 8승, 3일 때 7승 내가 쓰는 식이 맞는지 확인해줘. 2에 대해서 10 빼기 10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요 뒤에가 여기 있잖아. 빼기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9는 뭐냐면 실제 모습은 10 빼기 요거 1 이렇게 있고 요 8은 뭐냐면 10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 빼기 3. 그렇죠? 맞죠? 자자자. 이거 뭘 떠올려야 되냐? 이걸 떠올려야 돼. 그냥 내가 결과를 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도 어떤 학생들이 외우는데 외우지 마요. 이런 거 한번 보고 요거 요렇게 해서 가는구나 정확히 보면 끝나.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승들인데 컨비네이션 붙은 거에 대한 역할은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온 거야. 잘 봐. 되게 쉬워. 누구냐면요. 잘 봐. 2에다가 1 더한 거에 10승을 전개하는 애가 얘입니다. 보여줄게. 자, 이게 우리 이항정리 앞에 게 A예요. 뒤에 게 B입니다. 오케이? 이항정리 공식 쓸게. 그래서 요게 나열에는 항이 어떻게 되느냐? 10이니까 10 컨비네이션 아래 앞에 거에 10-R승 뒤에 거에 R승 거든.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죠.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쵸? 근데 요게 봐봐. 아래다가 차분히 넣어봐. 근데 문제가 좀 하나는 있어. 근데 우선 문제는 생략하고 얘기할게. 1 넣으면 요거 나오죠. 2 넣으면 요거 나오죠. 3 넣으면 요거 나오죠.
그치? 마지막 10 넣으면 요거 나오죠? 그쵸? 10 넣으면 10 빼기 10 영승. 그치?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거 이항 정리하는 거에서 요거 특히 주의할 게 있는데 R이라는 애는 아이고 이 써버렸네 씨. 얼마부터 넣어야 돼? 아까 시그마 할 때 썼는데 0부터 넣어야 돼. 0부터 0부터 n까지 넣어야 돼요. 0이 없어요 여기에. 이해 가죠? 그러면 없으면 뭐 하면 되냐면 잘 봐. 그러니까 이놈은 결국 이거야. 저놈 2 플러스 1에 10승을 전개한 거야. 근데 여기에 누가 없어. R이 0일 때가 없어. 근데 R이 0일 때 한번 써볼까 그냥? 10 컨비네이션 0에 2에 10승 이렇게 되죠. 그렇잖아. 이게 없다고 이놈이 원래 맨 앞에 있어야 돼. 그게 없다고. 없으면 반대로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빼주면 돼요 그냥. 10 컨비네이션 0 얼마? 1. 그럼 2에 10승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얼마 이거 뭐. 3에 10승 빼기 2에 10승이라고. 있어 없어? 있다고요. 있어. 의심하지 마. 3번 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이거 뻔해. 뭐 대단한 거 안 나와. 어? 학교 내신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거듭제곱수 있는 거. 아, 요 이항 정리 요거 기본 이용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본문이다. 요거 조금 더 이용하는 거. 179번 볼게요. 179번. 이거 실생활로 하는 거거든? 자, 뭐냐면, 12, 이 뭐야, 이거 몇 승이야? 11에 99승이야? 얘를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요. 야, 근데 잠깐만, 우리 친구들, 잠깐만. 혹시 이거는 이런 상상하지 마. 고1 때 아마 했겠지? 양수로 나누면 무슨 수? 나머지는? 양수. 응? 오케이? 그냥 갈게요, 그냥. 그러면 실제 이거 나눈다기 말이 안 되지. 잘 봐야 돼. 이거 재밌어, 이거 은근히 재밌어. 이 11의 99승이란 거를 내가 조금 이항 정리,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걸 힌트를 갖고 좀 표현을 해봐. 무슨 얘기냐면 별거 없어. 이게 11이잖아. 11의 99승이냐. 실제로 11이라는 숫자를 99번 곱할 수는 없잖아. 그치? 비상식적인 행위 아니야? 그런데 요거를 보면서 좀 센스가 있어야 돼. 이거 100이죠. 자, 무슨 얘기냐? 11은 뭐 더하기 뭐로 표현할 수 있지? 얼마 더하기 얼마?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잠깐만. 아까는 내가 여기 딱 하고 맞추려고 이렇게 썼지만 웬만하면 앞쪽에 숫자거나 기본 단위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11은 이렇게 쓸게요. 1 플러스 10의 99승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 게 A고요. 뒤에 게 B입니다. 앞에 게 A고요. 뒤에 게 B예요. 우선 공식 좀 적용해 놓고 볼게요. 공식 써보면요. 99 컨비네이션 R에 대해서 1에 대해서 99 빼기 R승 10에 대해서 R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의미가 없잖아. 1이니까. 그럼 요 그냥 지워놓고 요 부분을 조금만 나열해 볼게. 조금. 자, 우선 그냥 몇 개만 나열하면 딱 답 나와 바로. 우선 실수하지 마라 제발. 어디였어? R은 0부터입니다. 0부터. 오케이? 차분히 너 그냥 성적 죽이고 99 컨비네이션 0 넣어봤자 1승이니까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99 컨비네이션 1 그리고 1 넣으면요 10 하나만 더 하면 돼. 2 넣으면요 99 컨비네이션 2 그리고 10의 제곱. 근데 잠깐만 이거 하나 더 쓰자. 99 컨비네이션 3 10의 3승 점점점 맨 마지막이 얼마냐면요 99 컨비네이션 99에 10의 99승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이거 봐봐. 잘 생각해봐. 이 겁나 쉬운. 안 돼. 얘는요. 하여튼 얼마 곱하기 벌써 100이지? 그럼 이 숫자 얘는요 또 얼마 곱하기 얘는 뭐야? 1000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숫자를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100, 몇 천이기 때문에 요때 나머지 0이에요, 이 애들은. 그럼 나머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요 놈이랑 요 놈밖에 없는. 근데 요건 좀 주의해야 돼, 요 놈들은. 왜 그러냐? 실제 값은 얘는 1이죠.
얘 실제 값은요, 잠깐만요. 99 컨벤션 1이니까 99지. 99에다가 10 곱한 거니까 990입니다. 그러면 이거 요렇게만 보면 여기서 나머지 나올 수 있는데 요거 더하면요 991인데 991을 100으로 나누면 이거 좀 웃긴 산수인데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9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밖에 나머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따라서 이때 나머지가 얼마? 91 해서 답 91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의미가 없다고. 왜냐면 뭐 막말로 있어요. 이거 계산해서 23. 그럼 2300이야. 나누면 얼마? 나머지 0. 10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이해 가죠?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오케이? 누굽니까 또 환수? 진정한 윈터스쿨 참여? 자, 1835입니다. 요거는 기본 문제예요. 별 아닙니다. 자, 1 플러스 x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봐봐. 요거 조금 신경 써야 돼. 근데 기본 문제긴 한데 이거를 전개한 식에서요 x 1창의 개수가 얼마냐는 겁니다. 잠깐만 이게 우선 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천천히 할게요. 요 부분은 봐봐. 항이 얘가 10승이라서 이항정리식을 써야 돼. 근데 얘는요 항이 그냥 1승이니까 항 3개짜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거는 케이스를 좀 나누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1을 선택을 했어. 첫 번째 여기서 1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얘들아 1승 되려면 여기서 몇 승 항이 나와야 되니? 1승항 나오면 되죠. 이런 상황들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분수가 있어갖고요. 10승까지 되니까 두 번째 내가 여기서 X를 선택을 했어. 그럼 여기서는 전개한 항 중에 어떤 항을 선택해야 돼? 상수항이 돼야 되겠죠. 상수항. 오케이? 우선 이렇게 크게 분리해서 보는 거야. 세 번째 여기서 제곱항을 내가 선택을 했어. 그럼 어떤 항을 나와야 1승항이 되니? 여기서 아직 결정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대략적으로 x분의 1이라는 항이 나오면 되죠. 그럼 정리해서 1승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 셋 중에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뒤에 요 놈 때문에 1승이 될 수도 있고 상수항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 있어요. 우선 요거부터 그러면 잠깐만 내가 요거를 요 부분만 요 앞에 게 A로 보고요. 이항정리 뒤에 거를 B로 모으면서요. 아까 이항정리 공식에서 N은 10으로 고정돼 있거든. R을 우선 찾아줘야 돼. 1승이 되려면 상수항이 되려면 요거는 숫자로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1승항이 되려면 오케이? 야 그럼 이항정리를 적용해주면 10이니까요. 10 컨비네이션 R에 X의 10 마이너스 R승 잠깐만 X분의 1이라는 것은 X의 마이너스 1승이 R승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선은 이걸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 지수 곱하기 요 지수 곱하는 거니까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10 빼기 R 더하기 마이너스를 연산을 했을 때 상황이야. 그때 자 상황 1승이 되려면 R이 얼마가 되냐. 자 봐봐 1이면요 마이너스 2R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9지. 그럼 R은 2분의 9. 근데 R도 그러고 M도 그러고 뭐밖에 안 나와? 자연수밖에 안 나오는 거야. 2분의 9는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요거는 안 돼. 이거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상수항이란 건 얘가 0이야. 그럼 살짝 산수 쉬워.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2R은 마이너스 10이니까 R이 얼마? 이때는 5지. 있지? 그래서 요 때는 R이 5란 말이야. 5는 자연수니까 되는 거야. 요거 만들어진다고. 그 만들어진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바로 연산하면 돼요. 자, 먼저 이거는 그냥 X입니다. 요 뒤에 놈이 상수항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R에다 5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10 컨비네이션 5 X에 여기다 5 넣으면 5승 여기가 또 5니까 X에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요거 X의 0승인 상수항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상관없고요. 요거 10 컨비네이션 5 산수 좀 해야 돼요. 10을 내림차순 이거 숫자 제일 거지 같네요. 19, 8, 7 어디까지야? 6까지죠? 그리고 5, 4, 3, 2, 1 근데 겁나 약분 될 거야. 얘는 0승이니까 할 필요 없고 요거 X 이렇게 됩니다. 최대한 약분 좀 해보자. 보니까요 요렇게 6 없어지고요
요거 4, 2. 그리고 5, 2. 오케이?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9 곱하기 7 해주면 됩니다. 좀 이따 산수 좀 이따 할게. 자, 요거까지 해보자, 요거. 자, 요거 마이너스 1이 되냐, 이거요. 자, 봐, 여기.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냐, 이거죠. 그것도 살짝 넣어봐. 요렇게 넣어봤더니요. 이 뭐야,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2R은 마이너스 11. 2분의 11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R은 무조건 자연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만들어져. 그럼 요거밖에 없네. 그냥 이게 답이네. 이해 가죠? 오케이? 그래서 얼마가 되니? 4, 36에다가 7, 37에 21. 252. 오케이. 252x. 오케이? 그래서 1차 계수는 252다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그냥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하랬죠? 10 컨비네이션 5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얼마? 5 해주면 됩니다. 산수 안 하라고 했네요. 자, 187번 봅니다. 별표 2개. 3개. 거기다 쓰세요. 잘 이해해보자. 힘들 것입니다, 이거. 근데 잘 보세요, 우선은. 근데 이거 그러니까 혹시라도 서술형이 이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냥. 그럼 내가 외우는 것도 알려줄게. 예. 근데 안 나올 거야. 몇 군데 다 내갖고. 봐봐. 안 돼. 집중. 자, 뭐냐면요. 187번. 내가 공식도 외워줄게. 근데 원리는 한번 봐봐. 7 컨비네이션 0의 제곱. 7, 1의 제곱. 잠깐만. 7 컨비네이션 2의 제곱. 7 컨비네이션 7의 제곱은 n 컨비네이션 r이다. 이때 n과 r을 구해서 더해주래요. 이거 재밌어, 이거. 자, 우선은 내가 원리부터 해줄게요. 얘를 우선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얘를요, 제곱이잖아. 그러면 이 두 줄만 딱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얘는요, 7 컨비네이션 0 곱하기 7 컨비네이션 0이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7,1 곱하기 7 컨비네이션 1입니다. 얘는요, 7 컨비네이션 2 곱하기 7 컨비네이션 2예요. 자, 맨 마지막 얘는요, 7 컨비네이션 7 곱하기 7 컨비네이션 7이야. 자, 근데 여기서 살짝 바꿀 거야. 어떻게 바꾸냐면, 뭐 앞에 거든 뒤에 거든 상관없거든? 똑같으니까. 요걸로 바꿀게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요 놈은 요렇게 바꿔도 되죠. 우리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과 같지? 그러니까 요 놈을요, 7 컨비네이션 7로 바꿔도 되지. 그치? 그러니까 뭔 얘기야? 7 컨비네이션 0 곱하기 7 컨비네이션 7 바꿔도 되지. 자, 얘는 누구냐? 7 컨비네이션, 앞에 건 내비두고, 얘는요, 7 컨비네이션 6으로 바꿔도 되지. 그치? 똑같아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7 컨비네이션 2 곱하기 7 컨비네이션 얼마? 5로 바꾸면 되지. 그치? 자, 마지막 얘요, 얘. 7 컨비네이션 7 곱하기 7 컨비네이션 0으로 바꿔도 되지. 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꾼 애들이 무슨 의미냐면 이 의미야. 자, 잘 보랬어. 요 뒤에가요, 0이랑 이렇게 더하면 7이죠. 요거랑 요거 더하면 또 역시 7이죠. 다 이거 똑같죠. 여기 뒤에 더하는 거 다 똑같잖아. 합은 무조건 7이 되는 거거든, 여기가. 근데 이 애들의 의미가 뭐냐면, 잘 봐. 여기서 어려워. 1 플러스 x의 7승 곱하기 1 플러스 x의 7승을 전개한 항에서 요 놈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얘가 n이 7이라고 할게, 그냥. 이 7 쓸게, 그냥. 7이면, 요거 전개한 거에서 7 컨비네이션 0, 여기서 전개한 거에서 7 컨비네이션 7를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놈들은, 이놈은 이놈이고, 이놈이 이놈이거든? 이놈은 여기서 x의 몇 승? r이 0이니까. x의 몇 승? 0승. 이놈은 여기서 나온 거거든? x의 몇 승? 7승. 이놈은 누구냐면요. 7 컨비네이션 1 곱하기 7 컨비네이션 6이라는 애는 이놈의 식에서는 x가 몇 승? 1이니까 1승. 얘는 몇 승? 6승. 오케이? 야, 그런데 이놈이든 어떤 놈이든 결국 연산 처리해주면 x의 몇 승? 7승이지? x의 7승이지? 무슨 얘기냐? 정리.
이렇게 보지 말고 어차피 이게 7승 7승 n으로 볼게 그냥 같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 1 플러스 x의 밑이 같잖아. 몇 승? 2의 n승이죠. 2의 n승. 만일에 얘가 7이면 몇 승? 2배 한 거 14승. 14승의 뭐의 항? 뭐의 개수야? 7승의 개수라고. 7승의. 이놈은 제곱한 거는. 아, 그치. 이해가죠. 아하. 그러니까 거봐, 이해할 수 있잖아. 나 솔직히 이해하는 애 많이 못 봤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항들은 뭐를 의미한 거냐? 7승의 개수들의 합이라고. 7승이 그냥 7승의 개수라고. 그러니까 n승의 개수라고. n승의 개수.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건 뭐냐? 얘는 끝난 거야. 7,0의 제곱 제곱항들은 요 앞에 놈 있잖아. 근데 공 써준다 그랬어요. 요 앞에 놈의 몇 배? 2배 한 거에다가 앞에 놈 숫자로 써주면 돼요, 그냥. 공식을 써주겠다니까? 무슨 얘기냐? n 컴비닛 0의 제곱, n 컴비닛 1의 제곱. 기도해. 이대로 간절히 나오기를. 그러면 그냥 날로 쳐먹는 거예요, 객관식 나오면. n 컴빗은 n의 제곱이요. 그럼 이 앞에 있는 n 있잖아. n 몇 배? 2배. 그리고 n 써. 그럼 돼요. 이해가죠? 아니 외워야죠? 그냥 외우면 돼요. 이렇게 해줘.